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여미입니다. 이 경매도 약간의 유행이 좀 돌아가지고 트렌드라는 게 좀 형성이 되더라고. 네. 요즘 경매의 가장 큰 트렌드는 가격이 저렴한 물건, 일단 싼 물건, 이게 유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렇지. 싸다라는 거는 사람들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물건 자체가 안 좋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권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저렴하게 떨어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지. 이 싸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수치적으로 저렴하다, 가격이 낮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보지 말아야 되는 물건도 있는데 초보자들은 대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다 보니까 일단 나중을 생각하지 않아. 그게 어떤 물건인지, 뭐 예를 들어서 묘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소유권이 나눠진 지분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위에 내가 손댈 수 없는 어떤 지상권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지지 않고 가격적인 측면만 보다 보니까 굉장히 낮은 쪽으로만 생각을 해. 그렇죠. 오늘은 지분 물건인데 이런 지분 물건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점을 염두에 둬야 되는가, 그런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네, 어떤 물건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타경 41445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하군리에 있는 농지입니다. 전이고요. 지분 면적이 52평 정도, 53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감정가가 8,200 정도니까 52평 치고는 8,200이면 꽤 비싼 땅이네요. 그렇지. 네. 사실상 농지라고는 되어 있지만 농지처럼 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그렇죠. 내포되어 있지. 평당 그러면 거의 150? 평당 150 정도 된다는 뜻이니까, 또 지분인데도 이렇게 평가됐다는 거는 꽤 비싼 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 유찰됐어요. 두 번 유찰돼서 최저가가 49%, 4천만 원 정도 됐는데 한 분이 낙찰을 받으셨네요. 4,500이 조금 안 되게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회원이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저 가격대를 잘 받았다 못 받았다를 하기 전에 일단은 저분이 저것을 낙찰받기 위한 의지가 좀 보여. 왜냐면 제가 4,500은 넘기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4,485만 원. 정말 의지가 보이잖아. 그렇죠. 꼭 낙찰 받겠다. 4,500을 넘기면 이제 혼나니까 그 안에서 본인이 쓸 수 있는 최대치를 쓴 것 같긴 합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과연 저 금액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 낙찰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하고 입찰을 하느냐 못하고 입찰을 하느냐는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와. 그렇죠. 하군리에 있는 전이고요. 3m 도로하고 또 연결되어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군사 기지 및 군사 보호구역이고요. 육군 17사단 관할 지역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제한 보호구역이니까 또 이 군사시설이 인근에 있으니까 뭔가 좀 규제 같은 게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근데 이 땅은 이렇게 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분권자가 아주 많아요. 지분권자가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협상이 안 된다라는 거야. 아니 지분권자가 많아도 협상이 잘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아직까지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 그렇죠. 벌써 여기를 보면 지분권자만 해도 뭐 13명 정도 되는 거니까 나를 제외하고 12명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쉽지 않죠. 저렇게 되면 진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누구는 팔자는 사람, 누구는 그 지분을 사오자는 사람, 누구는 형식 경매에 가자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해결이 안 돼. 그렇죠. 그래도 여기는 지분이 많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성만으로만 봐도 여기 한 팀, 여기 한 팀, 뭐 이런 식으로 총 2팀이나 3팀 정도 그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낙찰을 받고 공유자와 어느 정도 협상력을 발휘할 것이냐. 협상이 안 되면 빨리 법원에 형식 경매를 청구해서 대금 분할로 나눠 갖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인데요. 설마 여기는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지. 여기도 아니겠죠?
자,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저 건물을 가진 저쪽 땅 주인이나 이쪽에 이렇게 옹벽을 쌓아서 뭔가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이쪽 땅 주인이나 저 가운데 있는 농지가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 그러게요. 왜 이런 땅이 이렇게 농지로 남아 있을까요? 그것도 참 안타깝네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땅은 진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땅이 맞는데 저렇게 공유자가 많은 땅을 살 수가 있어?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죠. 사고 싶어도. 그렇지. 그래서 이런 땅을 보면 물론 제 땅은 아니지만 이렇게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이 공장하고 이 공장 사이에 있는 이 땅이 이게 농지로 있어야 되는 땅이 아니잖아요. 아, 당연히 아니지. 그래서 너무 그게 아쉬운 거예요. 이게 공장 농지가 아니라면 도로라도 지나갈 수 있는 땅이어야 되는데 이게 웬 농지예요, 이게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보면 아쉽더라고요. 땅을 오래 보다 보니까. 그래도 저 땅을 한번 봐봐봐. 농지다 보니까 뭐라도 심겨놓은 흔적이 있잖아. 그러네요. 이게 평당 150만 원 정도 되는 땅인데 여기에 지금 이게 뭔가요? 콩인가요? 콩을 심어놨으면 한 평에서 나는 그 콩은 콩 하나에 한 적어도 한 5천 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아휴. 이거 보세요. 아까 위쪽에서 찍은 것 같아요, 사진을. 이쪽 그렇지. 위에서 여기 위에는 조금 더 높고 아래쪽은 옆에 공장 부지하고 또 지면이 맞닿아 있는 그런 땅인데요. 아쉽습니다. 이게 한참 길어요, 또. 그래, 이게 좀 지렁이처럼 길게 되어 있고 이게 현물 분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또 이득이 날 수가 있는 땅이야. 그렇죠. 이게 소유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 땅이 저렇게 정말 쓸모없는 것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지, 소유권 정리만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저 위쪽이 됐든 아래쪽이 됐든 누구든 살려고 하겠지. 그렇죠. 이거 보세요. 콩이잖아요. 야, 이 콩을 여기 이렇게 길게 된 땅에다가 일일이 심었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심었다라는 것도 대단하지만 햇빛도 잘 안 들어와. 그렇네요. 그런데 아유, 저기에다 농작물을 심어서 과연 얼마나 먹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자, 이거 보세요. 땅 모양 보세요. 길게 이 지렁이처럼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가치가 없게 보이죠. 그렇지. 전혀 가치도 없을 뿐더러 이거를 과연 다 찾아놓는다고 해서 누가 살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격하게 따지면 한 번 더 유찰을 시키는 것이 더 나았냐 아니면 지금 들어가는 게 나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봤습니다. 자, 이게 그 위성 사진인데요. 아까 이쪽은 좀 단이 높은 것 같고요. 그렇지. 그리고 이쪽이 이 공장들하고 지면이 좀 맞아 들어가는 그런 땅인데, 야,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로. 이렇게 긴 땅이 있는 것도 좀 웃기긴 하고, 이렇게 해결 안 되고, 이렇게 남아있다는 사실도 안타깝고요. 물론 저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공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렇지.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땅 같은 경우 너무 아깝잖아요.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그런 땅 만약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사람한테 갖게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여기도 지금 거의 꽉 차게 지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이 앞쪽 땅 사람들이 또 같이 갖게 되면 또 좋은 일이고, 이쪽들도 거의 공간 없이 빡빡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땅을 나눠 가져서 이분들이 조금 더 쓰고 그런 용도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출구 전략이 첫 번째 소유권 정리야. 소유권만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매수자가 나올 수가 있는 땅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소유자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체 소유자를 모아서 저 땅을 통으로 팔아야 되는 거야. 통으로 판다고 하더라도 잘라서 가져갈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잘 팔리긴 할 텐데, 문제는 그 안에까지의 기간과 자금 투입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이 계산이 나올 것인가, 이 판단이 안 서면 들어가면 안 되지. 그렇죠. 이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100% 손실이야. 그런데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 100% 손실이라는 것을 잘 체감을 못해. 그렇죠. 아이, 그래도 가격은 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가격이 어떻게 물고 있습니까? 다음번 매수자가 없는데.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자산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숫자로만 남아있지, 이거를 뭐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누구를 빌려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셈이 됩니다.
자, 여기 지적도가 아까 그 지적도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유권 정리를 해서 이쪽 부분은 잘라서 이 위쪽, 이 대지 부분에서 가져가고, 여기도 잘라서 아래쪽에 가져가고, 또 여기는 또 한 곳에서 쓰고 있었으니까 좀 길게 잘라서 이쪽으로 띄워주고, 각각 필지의 사용에 맞게끔 해서 판다면 저는 이쪽 뒤쪽 사람들도 충분히 구미가 당긴다고 보거든요. 아, 당연하지. 저쪽은 농지이지만 앞쪽은 창고용지잖아. 그렇죠.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저쪽 사람들도 아마 이 물건이 지분 물건이 아니고 그냥 조금씩이라도 해서 소유권 정리가 나눠졌다라고 하면 분명히 저 사람들도 입찰에 들어왔겠지. 그렇죠.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낙찰받은 우리 회원은 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쪽 부분에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맹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요 앞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토지에 대한 내 지분만큼에 대한 그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잘라낼 때, 현물 분할할 때 그쪽 부분만으로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공유자가 많아서 이게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마음 편하지, 누군가하고는 협상이 이루어졌으니까 그쪽 부분을 떼어달라? 안 되면 또 그게 결국에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으로 들어가서 형식 경매로 들어가는 게 낫지, 여기를 어딘가로 떼어준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떼어줄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는 쉽지는 않죠. 그럼 그래서 이런 지분 물건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소유권 정리, 두 번째는 소유권 정리가 되면 이 땅의 값어치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런 것을 투자자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그래도 잘라놓으면 누군가는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체크하시고 입찰을 하시는 것이 낫지, 그냥 내가 시간 지나면 잘 될 거야, 잘 해결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뜻하지 않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